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뵙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습은 좀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복습이라는 게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냥 교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 용어에. 그럼 자꾸만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좀 익숙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전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한 게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 일반 이론을 설명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내용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누차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죠. 그럼 수요 증가나 감소는 간단하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자, 이번에는 이제 수요가 일정할 때입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증가하면 여러분,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는 뭐야?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제가 이제 뭐요? 그 바디 랭귀지로 몸 동작으로까지 이걸 해드렸습니다. 이게 마치 구구단처럼 착착 떨어지면은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구단처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응용하는 문제들이 싹 해결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인데 자,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크다 작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했죠. 만약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내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작은 거 버리고 큰 것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 증가 버리고 수요 증가만 보면 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수요 증가가 있고 공급 증가가 있는데요. 공급 증가가 더 크대요. 그럼 수요 증가 버리고 공급 증가만 보면 돼요.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뭐 이렇습니다. 요 수요와 증가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하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분 이제 우리 기출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크다 작다 이거 가지고 합니다. 주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간단히 그렇게 익히시면 큰 문제는 뭐야?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 요 내용은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소개할게요. 기출문제 이제 해설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암기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는 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프가 편하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금방 숙달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이 양가로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크기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본고사에 한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5번 시험 보면서 35회까지 했죠. 35번 시험 보면서 한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본고사 위주니까요. 네. 공부량을 가능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34페이지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페이지 34페이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냅니다. 그러니까 매년 낸다는 건 아니고요. 뭐 2년, 3년에 한 번씩 꼭 내더라고요. 뭐 이것도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하나는 일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완전 탄력적이다 또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다음 시간에 바로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뭐냐, 일단 그림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림은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세로축의 가격입니다. 가로축이 뭐예요? 거래량입니다. 이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수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직입니다. 수직. 그러면 이제 수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수직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가격은 변해요. 이렇게 가격은 변합니다. 가격은. 그런데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얼마든지 변해요. 그런데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완전 탄력입니다. 완전 탄력이라는 건 수평이라는 얘기입니다. 수평. 그러니까 왜 완전 탄력이 수평이냐? 지금 이제 논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논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완전 탄력이라는 건 수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평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수평이니까 거래량은 얼마든지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은 얼마든지 변해요. 그런데 가격이 변하지 않죠. 가격이. 그러니까 따라서 완전 탄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거래량 얼마든지 변한다 정도는 이제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요 내용이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 배우고 또 여기 다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런 지문이 1번과 2번 같은 지문이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자주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고사도 2, 3년에 한 번씩 냅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끊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풀 수 있는 그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그 요령대로 하면 됩니다. 자, 완전 탄력적인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이걸 보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완전 탄력적이구나. 그러면 앞에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완전 탄력적이구나. 이것만 딱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탄력이면 수평이란 말이에요. 그 수평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탄력 수평이죠? 가격은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요거 딱 자르고 이렇게.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완전 탄력이다.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평이니까. 그러면 뭐요? 50점 맞은 거예요. 50점.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요걸 봐요.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을. 가격과 거래량을 물어보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거래량은 변한다고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지금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증가한다고. 그럼 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뭘 보면 되느냐? 요 가운데에 있는 놈만 딱 보면 돼요. 이렇게. 요 리을번. 얘를 보고 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기억번이 뭐예요? 맨 앞에 거 안 봐도 됩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이걸 딱 보고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은 변하지 않죠. 니은번. 근데 거래량은 변하잖아요. 그럼 가운데만 딱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거래량 감소해요? 증가요? 증가. 그럼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에 거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게 딱 나왔어요. 딱 끊어버리고 문제 풀 때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끊어버리고. 자,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직이니까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2번 맞죠? 거래량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격은 얼마든지 변하죠. 가격은 얼마든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안 봐도 돼요. 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안 봐도 이게 제가 보라는 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자, 요거는 이제 가격은 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맞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 맞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빨리 문제를 푸시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가 자유자재로 돼야 되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또 하나가 이겁니다. 완전 비탄력이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편합니다. 당연히 거래량은 불변이다. 근데 가격은 얼마든지 변하고,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거래량은 얼마든지 변한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탄력성입니다. 이 탄력성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력성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지금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이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말 문제 위주로 이제 지금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탄력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정성이고 정량인데 말이 좀 어렵죠. 탄력성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운 거고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자, 함수관계라는 건 이제 함수관계가 나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그런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보시면 돼요. 자, x 값이 원인이고 y 값이 결과란 말이에요. x, y가 함수관계라는 건 뭐예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x, y는 함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나올 때 플러스 함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함수일 수도 있죠. 그럼 플러스 함수라는 건 뭐예요? x 값과 y 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함수라는 건 뭐예요? x 값과 y 값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함수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무슨 분석이라 하냐면 정성 분석이라 해요. 자, 뭐라고 되겠어요? 두 변수 간에, 그렇죠? 방향성만을 나타내는 분석이 정성 분석, 정한다 성질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x와 y의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더라. 플러스 함수구나. 이런 게 정성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량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방향뿐만 아니라 수치까지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정한다. 한문으로 량, 수량을 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방향뿐만 아니라 수치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분석이에요? 탄력성은 정량 분석이 됩니다. 우리 본고사 한번 나왔습니다. 탄력성은 나온 무슨 분석이에요? 정량 분석이에요. 용어는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탄력성을 좀 해야 되는데 별것도 없습니다, 이거. 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x 값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분수로 나타내는 거, 분수로. 분수식으로 나타난 게 바로 탄력성입니다. 분수식으로. 그럼 분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분모는 x가 되는 거고요. 분자는 y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게 원칙이에요. 이것만 알면 편해요. 그래서 x값은 뭐야? 분모가 되고 y값은 뭐야?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게 뭡니까? 비율이죠. 변화율.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탄력성이라는 건 분수식인데, 분모는 뭐요? x의 변화율, 분자는 뭐야? y의 변화율이에요. 이걸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거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로 할 때는 분모를 일반적으로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모, x가 변할 때 x의 변화율과 y의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죠. 즉 x가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게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x값은 분모가 되고 y값은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하게 되면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한다. 그럼 탄력성이에요. 그럼 이제 탄력성은 분수식인데요. 분수에서 자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모 분자 같으면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 좀 불편하네. 만약 그게 아니라 이게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4 해봅시다. 분자가 더 크죠? 그럼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자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분자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돼요. 반대로 이게 1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분자가 작고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4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더 작잖아요. 그렇죠? 2니 2, 4. 이거 0.5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보다 작죠,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만 딱 보고 있으면 되냐면 요 분자 요거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얘만. 그래서 보세요. 분자가 크죠? 그럼 당연히 1보다 큰 거예요. 분자가 작죠? 뭐 당연히 1보다 작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내용을 막 조급한 마음에 막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수 나오니까 싫거든, 이게. 그래서 딱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탄력성이 총 이제 우리가 몇 개를 배우느냐? 한 4개 정도 배워요. 그 4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게 되면 이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건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거를 분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요거를 변화율이라는 건 뭐야?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율이 뭐냐? 그냥 퍼센트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뭐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는 안 나옵니다. 이거. 막 그런 거 내면 그 출제자는 뭐 이게 부동산학개론이야, 산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욕 엄청 먹을 겁니다 아마. 우리 본고사에서 35번 보면서 한 번인가 2번 냈어요. 변화율 구하는 거. 그러니까 따라서 신경 쓰지 마시고 변화율 하면 퍼센트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요거를 분수식으로 만들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모모에 대한 여기 있잖아요. 모모에 대한 이 조사가 붙었잖아요. 모모에 대한. 그럼 모모에 대한 앞에 나와 있는 놈이 뭐예요? 앞에 나온 놈이 분모예요. 가격의 변화율. 되게 쉽죠? 모모에 대한 하면 에 대한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 뒤에 있는 놈 뭐예요? 분자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래서 모모에 대한 이거 붙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바로 뭐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돼요.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뭐라 배웠느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량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당 재화죠. 아파트를 하면은 당연히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1번이죠. 아파트 수요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먼저입니다. 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결정된다. 그럼 요걸 이제 요 함수 관계가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 관계에 의해서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X값이니까 뭐야?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수요량이 Y값이니까 뭐야?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니까 1번, 2번이니까 2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좀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공식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보세요. 맨 밑에 요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공식을 만들면 되는 거냐? 아, 되게 쉬워요. 네, 해줄게요. 자, 보세요. 뭐로 끝났어요? 가격 탄력성으로 끝났죠? 가격 탄력성. 그럼 무조건 맨 앞을 본다. 맨 앞에 본다. 요거. 그러면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맨 앞에 있는 건 아파트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분모분자 아파트. 만약에 가격 탄력성 맨 앞에 빌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분모분자 빌라. 그러면 돼요. 가격 탄력성 맨 앞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분모분자 다세대. 그러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모와 분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가수 하면 돼요. 뭐라고요? 가수. 뭐라고요? 가수. 가가 뭡니까? 가수. 가가 뭐야? 가격. 수는 뭡니까? 수요량.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요 시험에는 이제 요 내용이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 내용이 나와요. 요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뭐 간단히 만들면 돼요. 가수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모는 뭐죠? 가격. 분자는 뭐야? 수요량. 그리고 뭐만 붙여주면 돼요? 퍼센트, 변화율만 붙여주면 된다.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관계 속에서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으면 1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뭡니까? 1보다 크다. 그럼 1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만약에 분자가 수요량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 문제로 돼요. 만약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탄력적이라는 얘기거든요.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이제 말문이 떠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비교할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커야죠. 1보다 크니까. 문제를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탄력, 비탄력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요 관계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게 1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단 말이에요.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작단 말이지. 이건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를 비탄력적이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라 한다고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기로 했느냐는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래서 총 이렇게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됐고, 자, 단위 탄력 보세요. 단위 탄력. 분모 분자 같잖아요. 그쵸? 탄력적이다. 분자가 더 크죠? 비탄력적이다. 분자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탄력, 비탄력 이게 시험 볼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가격과 수요량을 비교할 때 수요량이 더 크다는 얘기고, 이게 따라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서 탄력적이라는 건 가격과 수요량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수요량이 더 크다는 얘기. 이게 더 많이 변한다. 어차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니까. 근데 가격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더라. 이때는 뭐라 그래요? 탄력적이라 하고, 비탄력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이 수요량이 가격보다 적게 변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가격보다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에요. 이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천천히 여러분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 당연히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도 변하는데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한 걸 뭐라고 그래요? 탄력적이다.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데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덜 변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분자가 작으니까 1보다 작다. 이걸 비탄력이라 한다. 비탄력. 그래서 딱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으면 얘가 더 많이 변하는구나. 얘가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이 5만큼 변했는데 수요량은 10만큼 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탄력적이다. 5분의 10이니까 2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큰 거예요. 얘가 작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따라서 가격은 5가 변했는데 수요량은 1만 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거든요. 1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요거 시간이 걸려도 조금 개념을 잡으셔야 돼, 이거 개념 없이 공부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 이제 미치는 거죠. 이게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미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요 아주 그냥 미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 탄력적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0이란 말이에요. 5분의 10. 왜요? 가격은 분모고 수요량은 분자니까 가수라고 그랬잖아요. 5분의 10이니까 뭐야? 2가 되잖아요. 2가 되죠? 2가 되니까 당연히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이게 이 뜻이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탄력적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덜 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야?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5분의 1. 그렇죠? 5분의 1이니까 0.2가 됩니다. 1보다 작죠? 비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하고 수요량이 변한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더 적다는 얘기죠. 가격이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비탄력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경우라면 당연히 이게 산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 1보다 작다, 비탄력. 같으면 단위 탄력이라고 해요. 알겠죠? 분모 분자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만 남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외우시면 돼요. 편안하게. 지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여기 보면 B잖아요, B. B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B만 딱 보라고요. B네. 자, 우리가 비가 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잖아.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죠? 그쵸?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니까,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수평이라고 그래요? 수직이라고.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이다. 수직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탄력성이 이제 0인데, 이게 왜 0이냐? 왜 알 필요 없어. 묻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그냥 여러분 잘 보세요. 물방울은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네모예요? 물방울은. 비가 물방울이잖아요. 동그라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내린다. 수직. 그 다음에 물방울은 동그라미구나. 동그라미니까 뭐야? 완전 비탄력이면 탄력성은 0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가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에 이 B자만 빼면 돼요. B자만 빼면 완전 탄력이 되는 거예요. B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죠. B자가 빠졌으니까 수직의 반대는 뭐야? 수평이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수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수평이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B자가 있냐 없냐만 보면 돼요. 수평이고요. 수직의 반대말은 수평이니까. 그리고 0의 반대말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표현해요. 이게 뭐냐? 이거를 무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왜 무한대인지 알 필요 없어요. 이걸 무한대라고 그래요. 무한대.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0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말이 뭐예요? 무한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무한히 많다. 한이 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 2개를 붙여요. 그러면 이걸 무한대가 돼요. 산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교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반복하셔가지고 꼭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